상담이 필요하시면은 프로젝트 관련된 상담도 오시면 됩니다. 선택이에요. 뭐 오신다고 해서 뭐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온다고 해서 점수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평가는 저는 참여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전히 여러분들끼리 서로 피어 리뷰를 하는 게 전부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뭐 수업하거나 뭐 약간 뭐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뭐 주제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주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평가 대상이 될 그 동료들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잘 프레젠테이션하고 포장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멀티모달 러닝의 좀 심화 버전을 이제 또 다른 관점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멀티모달 러닝이라는 게 무엇이고, 멀티모달 러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좀 텍소노미가 체계도가 나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멀티모달 모델을 위한, 멀티모달 러닝을 위한 좀 주요한 모델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립, IMF, 플라바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미리 사전 학습된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스타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비디오를 잘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이 꼭 우리가 뭐 이미지랑 텍스트만 보고 있는데, 멀티모달이라 함은 이미지랑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뭐 신호도 될 수 있고요. 그죠? 뭐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뭐 이미지랑 텍스트가 주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오늘 배울 내용은 그러면은 이런 멀티모달 러닝을 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챕터는 제너럴 아키텍처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자, 클립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괜찮긴 해요. 클립 보면은 뭐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 있고 뭐 이미지 인코더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IBF 같은 것도 뭐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 멀티모달 인코더 다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시면 이미지를 담당하는 친구 하나 있고 텍스트를 담당하는 친구 하나 있고 그죠? 서로 다른 모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하나 있고 이미지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거를 다 담당하는 뭐 하나의 모델로 정말 다 할 수 없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아쉬운 것들이 남는 모델들인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딥마인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딥마인드에서 이제 후위아 여기가 이제 그들의 미션이 되겠죠. 이제 그들의 이제 팀을 소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딥마인드에서는 뭐 사이언티스트이자 뭐 엔지니어이자 그다음에 뭐 윤리를 담당하는 이제 관련된 용자분들도 계신데 그들이 모두 좀 이런 그 지능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지능과 관련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여기 결국에 그들의 뭐 최종 목적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결국 롱텀 목표는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는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를 결국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사실은 뭐 이런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라고 했을 때 그러게요. 불과 만약에 이런 얘기를 뭐 딥마인드는 애초부터 이걸 목표로 했지만 만약에 한뭐 3년 전, 4년 전에 뭐 AGI, 뭐 제너럴 인텔리전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한다면 좀 사기치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런 사짜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뭐 정말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면서 뭐 더 이상 사자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결국에 제너럴한 이런 인텔리전스를 만든다는 말은 결국에는 좀 이런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결국 우리는 사람이 이런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이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청각으로 듣고 계시면서 그다음에 시각으로 이걸 보고 계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필기를 하실 분들은 또 필기하고, 그다음에 뭐 또 심지어 더 유능하신 분들은 지금 뭐 딴짓도 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죠. 많은 인풋을 동시에 받고 많은 아웃풋을 동시에 내보내고 있어요. 멀티 디멘셔널로 그죠 인풋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멀티 디멘셔널로 아웃풋을 내보내고 있고 심지어 그 각 디멘션들이 시각, 청각, 촉각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람은 하고 있는데 모델로는 그걸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1차적인 이제 해결책이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를 위한 모델 따로 있고 텍스트를 위한 모델 따로 있고 그거를 좀 잘 결합하자가 좀 1차적인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다음으로는 꼭 그럴 필요 있을까? 모델이 데이터마다 모델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위한 트랜스포머, 텍스트를 위한 트랜스포머 다 트랜스포머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따로 놀잖아요. 이미지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텍스트는 그냥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하고 있고 정말 구조가 똑같다면 굳이 VIT 뭐 트랜스포머 이렇게 구분해서 쓰진 않겠죠. 결국 데이터 타입마다 모델마다 따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국 목표로 하는 거는 제너럴 아키텍처. 이 제너럴이라는 말은 정말 어떠한 데이터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그런 아키텍처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시작이 됐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딥마인드의 미션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딥마인드는 2021년에 펄시버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펄시버가 딥마인드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사람은 결국 뭐 비전, 그다음에 뭐 오디션, 터치, 뭐 온갖 것들을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이런 이제 뭐 컨트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모델들은 결국에 각각의 모달리티에 측정된 이제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각각의 모달리티에 특정된 게 아니라 전체를 고려할 수 있는 펄시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든 오디오 더하기 이미지든 포인트 클라우드든 하나의 모델로 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얘가 결국 펄시버인데요. 얘가 결국 펄시버고 이 하나의 모델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든 뭐 그 시그널이 들어오든 스피치가 들어오든 다 우리가 한번 처리해 보자.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오든.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이제 그 3차원의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좌표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 의자 모양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한 거죠. 포인트 간의 연결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포인트 좌표축만 있는 거고요. 얘가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까? 당장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보겠습니다. 왜? 결국 텍스트나 다른 것들은 만약에 2D라고 하면은 그냥 트랜스포머 쓰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미지 같은 게 약간 다르니까 이미지는 왜 가로, 좀 높이, 너비, 그다음에 채널 이렇게 3차원으로 들어오니까 뭔가 지금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처리가 안 돼서 우리가 VIT 같은 거 만들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얘로 다 할 수 있을까? 얘로 어떻게 이미지를 할 수 있을까? 보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224, 높이 224, 너비 224, 그 다음에 RGB 채널 3, 짤이 이미지 한 장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얘를 기존의 VIT에서는 얘를 뭐 패치 단위로 쪼개가지고 패치 부분이 따로 있었어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VIT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패치 없이 쫙 늘리자는 겁니다. 얘를 224 by 224, 그 다음에 여기가 3. 이런 2D 벡터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M이 24 by 24 픽셀 개수가 되겠죠. 이미지에서는. 그다음에 C가 채널 개수 3이 되겠습니다. RGB 채널. 그렇게 완전 플래튼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트랜스포머 구조를 써가지고 쫙 연산해줘요. 근데 재밌는 점은 여기 레이턴트 어레이라는 걸 하나 도입합니다. 레이턴트 어레이는 러너블한 벡터예요. 러너블한 벡터. 얘가 학습됩니다. 얘는 데이터죠. 얘는 인풋 데이터고 얘는 펄시버 모델에서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이턴트 어레이 얘가 학습이 됩니다. 인풋이. 그리고 여기 어텐션 할 때 QKV 만들 때 WQ 매트릭스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학습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도 학습되고 여기 레이턴트 어레이도 학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 한 가지 질문. 이미지가 아까 우리는 아까 그림 그대로 50176 바이 3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그냥 이거 안에서 그냥 셀프 어텐션으로 이것끼리 그냥 계속 그냥 트랜스폼 하면 되지. 그죠?
쫙 펼쳤으니까 패치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트랜스포머 그냥 쫙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레이턴트 어레이 같은 게 도입이 되냐? 뭘까요? 왜 그럴까요? 레이턴트 어레이 도입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기 이미지 있으면 이미지 플래튼 시켰으면 이제 NLP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텍스트랑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쫙 그냥 트랜스포머 하면 될 텐데 이거 안 해서 그냥 그죠?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레이턴트 어레이 같은 걸 도입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랜스포머 그죠? 차원이 크죠? 여기서 이 50176이란 이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타임 컴플렉스든 스페이스 컴플렉스든 그 문장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문장의 길이가 여기 이제 뭐 m에 대응되겠습니다. 이미지 픽셀의 개수. 이미지 픽셀 하나를 단어 하나로 본 거니까. m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보통 NLP, 자, 문장을 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문장은 이제 뭐 길어봤자 그래도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근데 이미지나 이제 음성이나 가면 갈수록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면 여기 50176만큼의 제곱만큼의 이제 필요한 거죠. 컴플렉스가. 비례하는 거기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터집니다. 메모리가. 계산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래서 얘네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제 효과적인 게 레이턴트 어레이를 도입해요. 그 레이턴트 어레이가 컬입니다. 얘는 키고. 그 말은 원래는 셀프 어텐션을 하면요. 셀프 어텐션을 하면은 여기 문장의 길이가 만약에 m이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거 자체가 컬이고 이거 자체가 키고 이거 자체가 밸류니까 m 스퀘어가 필요한 건데요. 공간이든 메모리 그 시간이든. 근데 여기서는 쿼리가 n입니다. 쿼리는 우리가 단어 개수 또는 뭐 픽셀 개수를 그냥 n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d도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면 컴플렉시가 뭐가 된다? mn이 되는 겁니다. n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m은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m은 우리 못 바꿔요. 이미지를 뭐 리사이즈 하면 그나마 바꾸지. 근데 데이터를 어쨌든 데이터 정보를 잃어버려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n은 우리가 조절 가능해요. 그러면 m 스퀘어 어떤 게 mn으로 되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이 레이턴트 어레이 하나 도입해가지고 얘를 그냥 쿼리로 잡아버림으로써 굉장히 컴플렉스가 줄어든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펄시버는 이렇게 그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가는 이제 그런 어텐션도 있었죠. 그런 어텐션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안에서 자기끼리 그냥 어텐션 하는 거 있고, 그 구조가 그 블락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차원이 n by d 차원으로 나와요. n by d 차원. 그러면 얘를 에브러지를 해줍니다. 에브러지를 해서 d 차원으로 1 by d로 바꿔줘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분류하고 싶다. 클래스 개수가 만약에 뭐 C는 썼으니까 클래스 개수가 만약에 L개다. 그러면 D by L 사이즈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L 차원으로 가가지고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지 분류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결국 이 레이턴트 어레이에 대응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건데 이 레이턴트 어레이가 돌면서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걸 또 계속 학습하고 또 다시 가져오고 학습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또 한 가지 뭐 재밌는 포인트는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뭐랑 닮았죠? 우리 배운 모델 중에서 이거 우리가 배운 신경망 중에서 이 펄시브랑 닮은 신경망 하나 있는데 인풋이 계속 들어가는 거. 뭐 배웠죠? 아래는 배웠죠. 그죠? 아래는 기억나시죠? X 있고, H 있고, H 있고, H 있고. 물론 RNA에서는 이 인풋이 다 달랐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웨이트 쉐어링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 인풋들이 다 같은 거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펄시버에서 얘네들의 웨이트를 만약에 다 쉐어 시켜준다고 하면 RNA하고 사실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은 재밌는 모델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미지를 완전 다 플래튼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간 정보 사라진 겁니다. 원래 얘랑 이제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얘를 이제 쫙 펼치면서 이렇게 가고 또 얘가 그 다음 이렇게 딱 컨캣되고 그러면은 얘랑 원래 붙어 있었다?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에서 썼던 것처럼 이제 그 시누소이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이제 뭐 n by c가 아니라 여기 포지션 인코딩이 더 추가된 형태로 차원이 만들어지겠죠. 아, 여기, 네, 뭐 C 쪽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이 추가된 형태다. 실제로는 이미지나 뭐 텍스트 같은 걸 다룰 때 포지션 정보 중요하니까. 그죠? 어텐션 고려할 때는 어텐션이라는 것 자체는 포지션 정보를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아요. 어텐션.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을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1, 2, 3, 4를 어텐션으로 넣어준 값이나 4, 3, 2를 넣어준 값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텐션은. 포지션 정보를 안 넣어주면. 위치에 이런 퍼뮤테이션 하더라도 결과값이 바뀌지 않는 인베리언트하다는 겁니다. 즉 단어의 순서 같은 게 고려가 안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만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정보를 실제로 넣어서 이미지 분류든 텍스트 분류든 하고 있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있고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있는 건 하지 않고 이제 오디오랑 이미지가 같이 있는 건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디오 쫙 있고 이미지 쫙 있고 이렇게 일렬로 쫙 붙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모델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전 이 컨볼루션 기반의 소타 모델까지는 못 이겼지만 그래도 레지넷이나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만큼의 성능은 나온다. 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펄시버의 주장입니다. 결국 제너럴한 아키텍처를 만든 거죠. 여기 이미지가 들어와도 플래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이미지 텍스트 같이 오더라도 이제 우리가 같은 타입으로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나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펄시버는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펄시버가 모든 태스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펄시버가 할 수 없는 태스크 뭐가 있을까요? 이걸로 할 수 없는 태스크. 얘로 할 수 없는 태스크. 네, 중간고사 성적은 제가 네, 아직 제가 지금 채점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채점하는 대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그멘테이션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맞아요. 세그멘테이션 못해요. 세그멘테이션 기억나시죠? 이미지가 인풋으로 주어지면 아웃풋으로 결국 이미지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는 사람, 그죠? 사람입니다. 여기 뭐, 그죠? 뭐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각 픽셀마다 뭔지 말해줘야 되니까 아웃풋이 이미지 디멘션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80원은 뭘로 나온다고요? 80원은 뭘로 나온다? n by d 차원으로 나온다. 보통 이 쿼리의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쿼리의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쿼리의 사이즈가 n by d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쪼개가지고 그 풀링해가지고 d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클래스 개수만큼 프로젝션해서 소프트맥스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지가 나오려면 아웃풋으로. 교수님이 레이턴트 어레이 여기 얘가 키죠. 얘가 쿼리죠. 얘가 쿼리. 쿼리의 디멘션이 쫙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m만큼의 사이즈가 필요하죠. m. 이미지 픽셀만큼의 사이즈로 아웃풋으로 나오잖아요. 이미지가 딱 아웃풋으로 나와지잖아요. 세그멘테이션 하려면 그죠? 이미지가 나와야지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알려줄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뭐 m by d든 뭐가 됐든 일단 m만큼 나오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만큼 나와야 돼. 얘가 세그멘테이션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M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M 나오려면? 가장 간단하게. 여기 M 나오려면. 얘가 M by D가 아니라 M by 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얘를, 네, 뭐 리니어 적용해도 되는데, 그냥 얘를 M으로 하면 되잖아요, 얘를. N이 M이면 되잖아요. N이 M이면. 그죠? N이 M이면, 이 쿼리 사이즈 그대로 온다며. 그러면은 지금은 N by D니까 쿼리 사이즈가, N은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고, 보통 뭐 512 정도 잡습니다.
이 n이 그대로 온다며. 그러면 n을 애초에 그냥 우리가 m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웃풋이 n by d만큼 나오네? 라는 거죠. 이미지 사이즈만큼 나오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문제점 뭘까요? n을 m으로 했을 때 문제점. n을 m으로 했을 때 문제점. 아, 그죠. 연산량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연산량이 m 스퀘어에서 mn으로 줄어서 좋아했잖아. 근데 n이 m이랑 같다고? 같아진다고 다시? 그러면은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뭐 이것만 답은 아닐 거니까 아이클레어 22년도에 딥마인드가 다시 펄시버 IO를 냈습니다. 펄시버랑 굉장히 유사한데 여러 가지 태스크들 추가하고 여기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특히 이 아웃풋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게 가져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하면은 기존의 펄시버랑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죠. 레이턴트 어레이가 아까 위에 있었고 인풋 어레이가 아까 아래에 있었고 그냥 완전 똑같은데 그림 표현하는 방식만 달라진 겁니다. 얘가 쿼리인 것도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얘가 생겼죠. 그죠? 예, 얘가 생겼죠. 자, 오케이. 너네 여기 n by d만 나와가지고 너네 이미지 사이즈에 비례하는 거 안 나와서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 못한다고 했잖아. 그거 해결해 줄게. 어떻게? 아웃풋 쿼리를 하나 더 여기에 쿼리를 여기에 이제 한 블럭을 더 만들어서 얘를 쿼리로 한 어텐션을 하나 추가해 주는 겁니다. 한 레이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번 해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번엔 얘가 쿼리죠. 얘가 쿼리죠. 얘를 M 사이즈로 갑니다. 얘를 M 사이즈로. 얘를 뭐 D로 가도 되고 이건 자유예요. 그러면 얘랑 얘를 쿼리로 하고 이번에는 얘가 키랑 밸류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죠? 그러면은 아웃풋 사이즈가 쿼리 그대로 따른다고 했죠. 뭐 이거는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H는. 어쨌든 이거 그대로 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린 이미지 사이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텐션 계산할 때 여전히 여기서도 MN만큼의 컴플렉스이고 여기서도 MN만큼의 컴플렉스잖아요. 왜? 얘는 M이고 얘는 N이니까. 컴플렉시티를 M 스퀘어로 늘리지 않고 지금 구조 그대로 해서 아웃풋 컬이 하나 추가해 줌으로써 아웃풋에 대한 다양성을 만들어 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말 기존에 안 되던 거를 되게 만든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좀 뭐 좋은 연구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를 간단하든 복잡하든 뭐가 됐든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죠? 굉장히 멋진 뭐 연구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또 다른 방식은 80억 외에 또 다른 이제 이런 제너럴한 아키텍처를 꿈꾸는 또 다른 알고리즘은 데이터 투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뭐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데이터 투백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한 거랑 약간의 관점이 뭐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모델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컨셉은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을 굉장히 잘 시켜보자. 이미지 지금은 보시면 뭐 이미지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 즉 클립을 보시면 클립을 보시면 이미지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 결국 텍스트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죠. 우리 하나의 모델로 이미지, 텍스트, 음성 다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 다룰 수 있는 모델이 되겠죠.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인풋 구조는 약간 달라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VIT에서 얘를 패치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리니어 프로젝션 시켜주는 그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된 거고 다 이제 인풋 레이어는 각각 한 레이어 정도는 각각 달라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모델에 이제 하나의 모델로 들어와요. 얘네들이. 동일한 모델로. 클립처럼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들어옵니다.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모델로 들어와요. 그리고 얘를 학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여기서는 그 여러분 그 모코 기억나시죠? 모코 그죠? 모코 기억나시고 아마 BYOL도 기억나실 텐데 BYOL과 굉장히 좀 닮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할 때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로테이션 같은 거 하고 그랬죠. 그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로테이션 해가지고 학습하고 그랬고 버트 같은 경우는 마스크 씌워서 학습했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 시킨 모델 중에서
이미지를 또 마스크 시켜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 MIM이라는 게 있었죠. 그 마스크드 이제 이미지를 로스를 주는 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MIM. 여기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고려할 수 있는 셀프 시퀀스 러닝을 하고 싶으니까 자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랭귀지에 대해서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될 만한 건 뭘까요? 마스크 씌우는 거죠. 마스크 씌우는 거. 그래서 데이터 투백은 주어진 인풋 데이터를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 얘를 마스크 씌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델을 넣어요. 얘는 자 BYOL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처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이 있어요. 온라인 네트워크가 있고 타겟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과 티처 모델은 모델 구조도 똑같습니다. 자, 스튜던트 모델로 이제 이 마스크 씌운 거를 이 마스크를 다시 우리가 예측하도록 하는 거예요. 학습될 때. 결국 우리는 스튜던트 모델 쓸 건데 스튜던트 모델은 마스크를 다시 복원하는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수님 이거 복원한다고 하는데 텍스트를 복원하는 것과 또 음성을 복원하는 것과 이런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과 아웃풋도 프로젝션 아웃풋 차원이 다 다르지 않나요? 아 이거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뭘 했냐면요. 이 친구들은 뭘 했냐면 여기서 얘네들이 예측하는 게 원래 있는 원래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이 값 자체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복원하도록 학습하는 게 아니라요. 티처 모델에 있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왜? 이 티처 모델에 있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은 온전한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 온전한 데이터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온전한 데이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마스크드 된 게 들어온 거죠. 근데 얘가 온전한 걸로 학습된 그 레프레젠테이션과 동일하도록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얘네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미지든 음성이든 뭐 랭귀지든 어쨌든 가운데는 히든 벡터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어쨌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에 따른 그 뭐 사이즈의 다름이라든지 그런 특징을 우리가 골치 아프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 학습 방식은 BYOL처럼 얘는 이제 그라디언트로 학습하고 얘는 이제 여기서 학습된 걸 exponential moving average로 파라미터를 이제 좀 이제 점증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그 컨셉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주요한 이제 멀티모달 모델뿐만 아니라 클립과 같은 그런 모델뿐만 아니라 정말 제너럴 아키텍처 이제 이미지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음성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것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정말 제너럴한 아키텍처가 있죠. 사실 이 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85 논문의 제목 제너럴 퍼셉션 그죠? 그다음에 85 IO의 제목 제너럴 아키텍처 그죠? 이거가 의미하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배웠던 멀티모달 모델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파인 튜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파인 튜닝 하는 연구들을 살펴봤었죠. 버트나 GPT를 어떻게 파인 튜닝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뭐그 옵티마이저 관점에서도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인풋, 프롬프트 단위에서도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웨이트 단위에서도 이제 모델 스트럭처 단위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버트에 대해서 또 GPT에 대해서 이렇게 그 NLP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멀티모달도 할 수 있나?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모달 쪽에서 자, 클립을 파인 튜닝하는 연구입니다. 클립을 파인 튜닝하는 연구고 여기서는 그래서 논문 제목이 뭐 제로샷 모델이라는 건데요.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제로샷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친구들이 발견한 거는 자, 클립 좋죠. 자, 여기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클립으로 이미 프리트레인 된 게 있어요. 그죠? 클립으로 이미 프리트레인 된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 프리트레인 된 잘 학습된 요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개도 되어 있고요. 이게 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목적이 얘만 똑 떼우면 이미지 분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 있고 여기 이미지 인코드 있고 여기서 마지막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클래스로 보내주는 리니어 프로젝션 더하기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학습을 한 번 더 파인 튜닝 시켜주면 잘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요. 자,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겁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 시켰어요. 그러면 이미지넷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겠죠. 이미지넷 내에서 얘를 우리가 트레이닝해서 파인 튜닝하고 그러면 우리는 얘로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죠. 모델의 성능을. 이런 방식을 여기서는 ID라고 부릅니다. In Distribution에 대해서, 즉 우리가 학습한 거에 대해서 테스트한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트레이닝 했습니다. 파인 튜닝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미지넷 버전 2에 대해서도 잘 될까? 학습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학습 없이. 왜? 어차피 이미지넷 너네 학습했잖아. 그럼 이미지넷 2에 대해서도 잘 되는지 보자고. 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넷 2 데이터는 학습을 안 했죠.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이제 OD에 대한 성능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로샷이라는 말은 여기 이미지넷 버전 2에 있는 걸로 학습을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면 그때도 정말 잘하는지 보는 게 제로샷 러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미지넷 버전 2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지넷 데이터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 이제 2008년, 2003년인가 2008년에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정말 그 1000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1000개 클래스에 대응되는 이제 구글 이미지를 긁어 모아 가지고 큐레이션을 한 건데요. 이제 정제를 해 가지고 이미지의 버전 2는 그 똑같은 과정을 정말 똑같은 과정을 2020년대에 한 겁니다. 정말 똑같은 과정. 클래스 개수도 똑같고 클래스 종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졌겠죠.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사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모르겠네요. 이때 인스타가 있었는지. 인스타 안 할 때는 그냥 음식 뭐 대충 찍었는데 뭐 이미지 버전 2는 굉장히 음식이 센터에 오도록 뭐 찍었다든지 그죠. 이미지 스타일이 좀 많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미지의 버전 2에 대해 여기서 학습시킨 게 여기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친구들을 발견한 게 클립도 그렇더라. 클립도 보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능을 재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로샷 아예 파인 튜닝을 안 한 클립을 아예 파인 튜닝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파인 튜닝 안 하고 이미지넷 버전 2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했을 때 성능보다 여기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하고 여기에 테스트한 거 성능이 더 안 좋더라 심지어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인 튜닝 여기서는 그냥 파인 튜닝을 하면 할수록 이런 OOD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점점 성능이 못하더라. 인디, 그 ID, in distribution 여기에 대해서는 점점 잘해지지만 여기에서는 못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리트레인 끝난 시점에서의 모델 웨이트 프리트레인 끝났을 때의 웨이트 그다음에 그 프리트레인 모델 가지고 와서 계속 파인 튜닝 하죠. 파인 튜닝이 끝났을 시점에서의 웨이트 두 개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고 그걸로 하나의 모델로 예측하면 다 잘하더라입니다. 인디도 잘하고 OOD도 잘하고 웨이트 스페이스에서 지금 인터폴레이션 해준 거죠. 웨이트 스페이스 앙상블이라고도 이 논문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겁니다. 이제 뭐 뉴리스 21이니까 뭐 대략 한 뭐 6월쯤 나왔겠고 얘는 이제 한 9월쯤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제 ID에서는 잘하지만 즉 이미지넷으로 파인 튜닝하면 이미지넷은 잘해지지만 오히려 이미지넷 버전 2 같은 거는 못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굉장히 또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 친구들이 이제 이제 만든 가설은 우리가 이제 전체를 어쨌든 클립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클립을 얘를 파인 튜닝에 쓴다라고 하면은 자, 이미지 인코더 있고 얘는 보통 이제 512 디멘전 나옵니다. 512 디멘전으로. 자, 우리는 만약 이미신에서 분류하고 싶다. 우리는 1000개 디멘전으로 가야 돼요. 왜? 이미신에서는 1000개 클래스니까. 이미신의 1K 같은 경우는 1000개 클래스니까. 그럼 여기서 512y 1000을 곱해주고 1000개 클래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학습이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프리트레인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프리트레인 된 게 없잖아. 그럼 여기 랜덤 인실라이즈 하는 겁니다. 그죠? 얘를 좀 잘 인셜라이즈 하는 방법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랜덤 인셜라이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거는 이 전체를 한 번에 동시에 파인딩 시키면 얘도 학습하고 얘도 학습하고 그죠? 여기에 클래시파이어도 학습하고 클립도 학습하고 동시에 학습시키면 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클래시파이어만 학습하면 OOD 성능은 오르는데 또 ID 성능은 내려가더라. 내려갔죠. 올라갔죠. 이것만 학습하면 리니어만 학습하면 마지막에 있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그러면 일단 리니어 일단 학습하고 이거 프로즌 한 다음에 리니어 학습하고 안정되면 전체 학습하자. 투 스텝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 논문에 뭐 이론적인 분석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델이 굉장히 간단한데도 뭐 좋게 평가받은 이유는 결국에는 뭐 안 되던 걸 되게 했으니까. 그죠? 안 되던 걸 되게 했으니까. 그게 간단한 거든 복잡한 거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클립을 또 파인 튜닝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는 클립을 좀 포스트 프로세싱 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학습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3월쯤에 나온 논문이고요. 마인드 더 갭 논문입니다. 마인드 더 갭 논문은 여기 갭이 그 클립 인베딩에서의 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미지로 이제 학습한 거를 우리가 이미지 인코더로 우리가 프리테인 다 했어요. 텍스트 인코더로 다 프리테인 했습니다. 다 프리테인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넣고 또 텍스트 넣고 여기 나오는 그 512 디멘전을 뭐 PCA든 뭐 TSN이든 2차원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평면에다가 우리가 시각화하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요. 여기가 이미지, 여기가 텍스트. 실제로 자 얘는 이제 강아지고 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포터 오브 이제 뭐 강아지 아닌가? 네, 포터 오브 이제 뭐 퍼피 또는 뭐 도그라고 하면은 얘에 대응되는 텍스트고 그러면 두 개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끼리 뭉쳐 있고 텍스트끼리 뭉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클립을 프리트레인 끝나고 다 학습하고 나서 찍어보면 여기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마인드 갭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고 그게 클립이든 뭐 다른 클립의 변형이든 다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이런 갭을 이제 주장을 하고 이런 갭이 작아지는 게 좋은 건지 뭐 커지는 게 좋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태스크마다 다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갭을 늘리면 뭐 사이퍼 10에서는 성능이 좀 올라가고 갭을 줄이면 또 사이퍼 100에서는 또 성능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뭐 갭에 정확하게 이제 갭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갭과 이런 성능이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갭을 쟀냐? 여기서는 뭐 갭을 잴 때 여기 이미지 인베딩들의 평균, 텍스트 인베딩들의 평균, 그 거리 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거리를 재가지고 해봤더니 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더라. 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네가 다운스트림 태스크 할 때 지금 클립을 끝내고 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가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미지를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서 나오는 인베딩, 그다음에 텍스트를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나오는 인베딩, 그 두 개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지만 두 개 간의 거리를 갭을 조절한 다음에 후 처리를 한 다음에 써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후 처리를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갭이라는 거는 정말 두 개 간의 평균이에요. 두 개 간의 이제 차이를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 두 개 간의 차이만큼 결국엔 이제 우리가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도록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이미지 중심, 텍스트 중심 있으면은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랑 텍스트 그 페어로 주어져 있을 필요도 없죠. 이 이미지 콤마 텍스트, 이미지 콤마 텍스트 이렇게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 이런 페어 없이 그냥 이미지만 쫙 있고 텍스트만 쫙 있어도 이미지 중심 잡고 텍스트 중심 잡고 그죠? 중심점 잡은 다음에 보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제로샷으로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솔직히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이 있긴 하다. 입니다. 굉장히 뭐 좋은 발견이죠. 그죠? 굉장히 좋은 발견이고 사실 뭐 이런 발견을 이제 다른 논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거고 이제 동시대에 같은 3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뭐 논문 내기 이제 직전에 3일 전에 이제 요 논문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3일의 차이를 두고 있는 논문인데 저희도 사실은 뭐 클립 일단 이 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똑같이 클립이 이미지랑 텍스트가 이렇게 갭이 있더라라는 걸 저희도 발견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는 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못 구현한 건가? 잘못 시각화한 건가? 굉장히 결과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클립이 학습되는 대상이 클립이 학습이 된다는 말은 이 이미지랑 이 텍스트 페어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미지끼리 가까이 있고 텍스트끼리 가까이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그린 줄 알고 굉장히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TSN이가 아니라 뭐 다른 리니어 인베딩을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차원 축소 방법을 쓰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찬가지로 갭이 있고 이게 단순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발견하고 두 개를 저희는 이 갭을 줄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냥 갭을 줄여주는데 이 갭을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여주면 이제 저희도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건 마인더 갭도 똑같이 발견한 거였죠. 갭이 높을 때가 있고 뭐 낮을 때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갭을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멀티모달 믹스업을 처음 제안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즉 이미지랑 여기서는 뭐 텍스트랑 이미지를 인베딩 단위에서 섞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나오고 있죠. 두 벡터를 인터폴레이션 한 겁니다. 이미지랑 텍스트를 믹스업한 겁니다. 이미지랑 텍스트를 정말 두 벡터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폴레이션으로. 그러면은 이제 얘는 생각해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자 얘랑 지금 포지티브 페어죠. 하트끼리 그죠? 포지티브 페어. 그다음에 하트랑 지금 얘는 네거티브 페어겠죠. 왜? 얘는 지금 하트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별표랑 네모랑 섞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별표랑 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트가 안 들어가 있죠. 얘는 뭘 했든 네거티브야. 이 관점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 이 그림상에서 네거티브가 더 가까이 있죠. 포지티브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한번 콘트라스트 러닝을 한 번 더 파인 튜닝 해줍니다. 이 포지티브가 얘보다 더 가까이 있도록.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왜? 네거티브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미지랑 텍스트를 이제 처음 이제 믹스업을 제안을 하고 이제 그걸로 이런 갭을 해결한 논문이 이제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수업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멀티모달에 대해서 우리가 뉴럴넷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1차원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런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 따로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제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가지면 만약 정말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가진다고
그걸 지향한다면 정말 하나의 모델로 다 돼야 되니까 그걸 되게 하는 연구들이 지금 펄시버, 펄시버 IO, 그다음에 데이터 투백,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가토라는 것도 지금 나왔죠. 그렇게 지금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거는 우리가 뭐 아직 뭐 이런 펄시버나 이제 이런 데이터 투백을 어떻게 좀 잘 파인 튜닝 할까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뭐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클립과 같은 이런 1차원이라고 하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전혀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굉장히 대단한 모델입니다. 이런 이제 클립에 이런 따로 존재하는 멀티모달에 대해서 어떻게 잘 파인 튜닝 할까? 그들의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파인 튜닝 할까를 연구한 논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멀티모달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뭐 스피커 키고든 아니면 뭐 DM으로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질문 더 없으시면 그러면은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 네, 혹시 그 여러분 뭐 머신러닝 지금 그 프로젝트 하시면서 그죠? 이제 프로젝트 하시면서 만약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뭐 제가 뭐 디버깅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건 어쨌든 과제의 일환이긴 하니까 뭐 직접적인 도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뭐 디버깅도 당연히 할 수도 없고, 이제 하지만 좀 뭐 디스커션 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업은 2번 남았고, 그 다음에 6월 6일에 기말고사, 그 다음에 6월 13일에 프로젝트만 하면 뭐 이 딥러닝 수업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남은 이제 실제로 한 4주간의 과정이 남았지만 수업은 2주가 남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발표 굉장히 좀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젝트 발표는 이 과제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거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국 뭐 수업을 떠나서 정말 여러분들의 뭐 포트폴리오 또는 여러분들의 뭐 지적인 이제 호기심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